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략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사시설을 먼저 때렸다면 지금은 정권의 핵심과 지휘 체계를 먼저 흔드는 방식으로 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중동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무섭게 적용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공습이나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지상군 투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때리느냐보다 누가 먼저 상대의 머리와 신경망을 흔드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격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걸프 지역 전체가 긴장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발 장면이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 순서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핵심은 정권의 핵심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 즉 지도부와 지휘 체계를 동시에 무너뜨려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국제안보 분석에서는 이런 방식을 흔히 참수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연결됩니다. 북한 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 구조입니다. 권력은 소수 지도부에 집중돼 있고 군사 지휘 역시 분산형이라기보다 핵심 결심권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곧 평소에는 통제력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핵심이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에게 참수작전은 단순히 무서운 개념이 아닙니다. 체제의 약점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지도부 생존과 지휘 지속성에 집착해왔습니다. 지하시설, 벙커, 이동형 지휘수단, 분산 은폐, 기만 체계를 강조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지금 중동에서 보이는 장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의 전쟁 구경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 체제에 그대로 대입해보는 실전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수작전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방공망을 흔드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방공망이 버티면 지도부와 핵심 지휘시설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드론, 순항미사일, 정밀 유도무기가 동시에 밀고 들어오면서 지휘소, 통신망, 탄약고, 활주로, 레이더 기지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결국 전쟁은 많이 쏘는 쪽이 아니라 상대의 눈과 귀와 머리를 먼저 끊는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미사일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공망을 흔들고 그 위에 지휘 체계를 압박하는 순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갑자기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원래부터 짧은 시간 안에 장사정포, 미사일, 순항타격, 드론 위협이 동시에 몰릴 수 있는 전장입니다. 즉 한국의 방공 개념은 단순히 한 발을 막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시다발 위협 속에서 지휘 체계를 살리고 국가 기능을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다층 방공망에 집착해왔습니다.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 중간층에서는 천궁 계열, 그리고 더 높은 고도와 넓은 범위를 보는 상층 방어 개념까지 단계를 나눠 겹겹이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한 번 뚫리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번 막을 기회를 남기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생존 설계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의 충격은 한국에게 더 이상 남의 뉴스가 아닌 하나의 실전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방공 자산은 이제 한국 내부 문제를 넘어 세계 전장의 우선순위 속에서 함께 계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공망과 지휘 유지 능력은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수천 문의 장사정포,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최근 더 비중이 커진 드론 전력까지 함께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미사일만으로 압박하는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드론으로 틈을 만들고 그 틈 위에 미사일과 포격을 얻는 복합 타격 구조를 더 강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폭 드론, 정찰 드론, 무인기 기반 교란 능력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약점도 더 선명해집니다. 드론과 미사일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체제 전체를 움직이는 결심 구조가 소수 지도부에 묶여 있다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취약점은 오히려 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많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노출되면 몸 전체가 흔들리는 체제라면
전쟁의 방식이 바뀔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이 더 불안하게 볼 장면은 단순한 폭격 장면이 아닐 겁니다. 방공망이 흔들린 뒤 지휘 체계가 압박받고 지도부 생존이 체제 생존과 직결되는 그 전쟁의 순서 자체일 겁니다. 중동 전쟁이 한반도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먼저 많이 쏘는 쪽보다 먼저 상대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쪽이 판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공망, 조기경보, 통합지휘, 생존성 확보가 더 중요해지고 북한은 지도부 생존, 지휘 연속성, 드론 분산 운용, 기만 전술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 바뀌고 있는 건 공습 강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는 계산식이 가장 예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과연 한반도에서 무엇을 먼저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가? 방공망일까요? 지휘체계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체제의 생존 방식 그 자체일까요?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전략 계산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